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세, 결혼한 지 1년 2개월 된 여자입니다. 이름은 편하게 민지라고 불러주세요. 평범한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직장인이고 남편과는 3년간 연애 후 작년에 결혼했어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지금도 솔직히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용기를 냅니다. 제가 어떻게 귀한 아드님을 어머님께 반품하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진우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선배 소개팅에서였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죠. 3년간 연애하면서 한 번도 큰 싸움 없이 지냈어요. 민지야, 우리 결혼하자. 너 같은 사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프로포즈를 받던 그날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어요. 진우는 항상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며느리감 보는 눈이 까다로운데 너는 첫눈에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복선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죠. 시어머니를 처음 뵌 건 연애 6개월 차였어요. 진우가 엄마가 너 꼭 보고 싶어 하신다며 집으로 데려갔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90도로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키는 좀 작네. 우리 진우가 180인데. 그래도 얼굴은 괜찮구나. 학교는 어디 나왔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연대면 괜찮지. 그런데 넌 외동딸이라며?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집안일은 할 줄 알아? 첫 만남부터 면접이었어요. 진우는 옆에서 엄마, 그만해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죠. 오히려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야 라는 식으로 웃어넘겼어요. 그날 저녁 진우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었어요. 오빠, 어머님이 좀 까다로우신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는 원래 말을 직선적으로 하시는 분이야. 마음은 좋으셔. 그리고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하시던데 걱정하지 마. 그때 제가 놓친 중요한 신호가 있었어요. 진우는 시어머니의 말을 한 번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 그저 변명만 늘어놓았을 뿐이었죠. 본격적인 지옥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매주 저를 부르셨어요. 예비며느리 교육이라는 명목으로요. 민지야, 우리 진우는 어려서부터 예민해. 밥도 따뜻해야 먹고 양말도 항상 새 것으로 신어야 해. 그리고 아침에는 절대 큰 소리 내면 안 돼. 잠이 깨면 하루 종일 짜증내거든. 아, 그리고 진우 알레르기 있는 거 알지? 새우, 게, 견과류 절대 안 돼. 한 번 잘못 먹으면 응급실 가야 해. 며느리가 남편 건강 챙기는 건 기본이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중시하는 집안이야. 진우 할아버지도 3남 중 장남이시고 시아버지도 2남 중 장남이야. 당연히 진우도 장남이고 너도 빨리 아들 낳아야 해. 매번 2시간씩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마치 제가 진우의 개인 비서나 간병인이 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예단 이야기였어요. 요즘 예단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 최소 2천만 원은 해야 해. 그리고 시계도 까르띠에나 롤렉스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친척들이 다 볼 텐데 창피하면 안 되잖아.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 부장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2천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희 집 형편이. 민지야, 결혼은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때 아니면 언제 며느리한테 예쁜 거 해주겠어? 그리고 우리 진우 월급이 얼마인데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야. 그날 집에 돌아와서 진우에게 말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예단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부담스러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2천만 원 정도 하는 예단이랑 명품 시계를. 아, 그거. 엄마가 너를 예뻐하시니까 그런 거야. 우리 집은 원래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괜찮아.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또 변명이었어요. 진우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꼭 같이 가야 한다고 하셔서 함께 갔죠. 저는 단순하고 우아한 A라인 드레스가 좋았어요. 가격도 적당하고 제 체형에도 잘 맞았거든요. 이 드레스 어떠세요? 뭐야 이거? 너무 밋밋하다. 이런 걸로 우리 진우 결혼식을 해? 좀 더 화려한 걸로 골라. 시어머니가 고른 드레스는 정말 과했어요. 스팽글이 번쩍번쩍하고 치마폭이 엄청 넓은
마치 디즈니 공주 드레스 같은 거였죠. 가격은 제가 고른 것의 3배였고요. 어머님, 이건 좀. 뭐가 좀? 며느리가 예뻐야 우리 가문 체면이 서지. 이 정도는 해야 해. 하지만 제가 입는 드레스인데. 그때 시어머니가 돌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입는 드레스. 결혼식은 혼자 하는 거야? 우리 집안 식구들, 친척들 다 올 텐데 창피하게 하려고? 드레스샵 직원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죠. 결국 시어머니가 고른 드레스를 입게 됐어요. 그날 저녁 진우에게 하소연했지만 역시나 똑같은 반응이었죠. 엄마가 좀 꼼꼼하긴 하시지만 너를 위한 마음이야.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고른 드레스도 예쁘더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내 결혼식인데 정작 제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글펐거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미용실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미리 와서 헤어 디자이너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하고 계셨어요. 머리는 높게 올려주세요. 너무 내추럴하게 하지 말고 화려하게. 그리고 화장도 진하게 해주세요. 저는 원래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좋아해요. 평소에도 진한 화장은 안 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는데 저 같지가 않았어요. 과도하게 높은 헤어스타일, 너무 진한 화장, 번쩍이는 드레스. 마치 시어머니의 인형이 된 기분이었죠. 결혼식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지야, 웃어. 사진 찍는데 왜 그렇게 굳어 있어? 허리 좀 펴. 드레스가 구겨져. 인사할 때 90도로 해. 우리 집 어른들이 보고 계셔. 결혼식 내내 시어머니의 지휘를 받아야 했어요. 제가 주인공인 결혼식이었는데 정작 저는 조연이었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을 배웅하는 중에 일이 터졌어요. 하객들이 거의 다 가고 양가 가족들끼리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민지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예식장 한 구석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정말 예상치 못한 거였어요. 민지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네. 그런데 말이야. 앞으로 너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어머님. 우리 진우는 정말 귀한 아들이야. 늦둥이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 그런데 너랑 결혼하면서 많은 걸 포기했어.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솔직히 진우는 조건이 좋잖아. 키도 크고 잘생겼고 대기업 다니고. 너보다 훨씬 조건 좋은 애들이 많이 대시했어. 그런데 너를 선택한 거야. 순간 숨이 막혔어요.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진우한테 정말 잘해줘야 해. 집안일은 당연히 내가 다 하는 거고 아이도 빨리 낳아야 하고. 특히 아들 말이야. 어머님. 그리고 내 일은 솔직히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우리 진우 건강관리도 해줘야 하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게 맞나 싶었죠. 제 일을 그만두라고요? 응. 어차피 너는 진우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여자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집에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우리 귀한 아들 데려갔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귀한 아들을 데려갔다고요? 마치 제가 진우를 강탈이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는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사랑? 하하, 그래 사랑도 중요하지. 그런데 현실은 또 다른 거야. 너도 이제 철 좀 들어야지. 그 순간 결혼식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제 심장 소리만 쿵쿵거리고 있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민지야, 진우 아침은 챙겨줬어? 우리 아들 아침 안 먹으면 하루 종일 힘들어해. 점심도 도시락 싸서 보내줘야지. 밖에서 사 먹는 거 몸에 안 좋아. 저녁에는 국이랑 반찬 3가지는 기본이야. 우리 진우가 단조로운 음식 못 먹어. 매일 3번씩 전화가 왔어요. 마치 제가 진우의 개인 요리사인 것처럼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진우의 태도였어요. 민지야, 미역국 좀 끓여줘. 엄마, 걸로. 양말이 안 보이는데 새로 사줘야겠어.
아, 그리고 엄마가 주말에 집 보러 오신다고 하셨어. 청소 좀 해놔. 진우는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령이었어요. 자기 의견은 없었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시댁에 가야 했어요. 우리 진우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 자주 와야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를 시종 부리듯 했어요. 민지야, 물 좀 떠다 줘. 설거지 좀 해줘. 진우 방 청소 좀 해줘. 먼지가 많이 쌓였더라. 진우는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자기 방 청소를 신부가 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시어머니의 압박이 더 심해졌어요. 민지야, 언제까지 직장 다닐 거야? 우리 진우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어머님, 아직 그만둘 생각은. 뭐, 아직도 며느리가 남편보다 늦게 들어오면 되겠어. 우리 진우가 혼자 집에서 뭘 해먹고 있겠어. 진우 오빠도 요리할 줄 아는데요. 남자가 무슨 요리를 해? 그게 말이 돼?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날 저녁 진우와 심각한 대화를 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제가 직장을 그만두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솔직히 너 때문에 집안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 제가 집안일을 안 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도 피곤할 거 아니야.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면. 그럼 오빠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나는 회사에서 이미 충분히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일을 해야 해. 그때 깨달았어요. 진우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였다는 걸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되니까 이번엔 임신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지야, 아직도 소식이 없네?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 병원 가봤어? 어머님, 아직 준비가 뭐가 필요해? 젊을 때 낳아야지. 나이 들면 애 낳기 힘들어. 저희가 좀 더 준비하고 싶어서요. 준비? 뭘 준비해? 우리 진우 월급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애 봐줄게.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혹시 너 애 낳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우리 진우랑 결혼했으면 당연히 우리 집대를 이어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그날 밤 진우와 또 싸웠어요.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애를 가져야 할까요? 엄마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애기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저 의견은 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지. 하지만 너무 미루면 안 되잖아. 그리고 엄마가 애 봐주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신다고요? 그럼 제가 육아휴직도 못 쓰는 거네요. 굳이 육아휴직을 써야 해? 엄마가 봐주시면 되는데. 그때 알았어요. 진우에게는 제가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애 낳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요. 결혼 1년차가 되니 시어머니의 압박은 극에 달했어요. 민지야, 너 정말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1년이나 됐는데 왜 애가 안 생겨? 어머님, 저희가 아직 뭐가 아직이야? 너 혹시 몰래 피임하는 거야? 순간 멈칫했어요. 실제로 저희는 피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요. 어머님, 정말 그런 거네. 이 애가 진짜 시어머니를 속이고 있었어? 그날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당장 피임 그만해. 그리고 병원 가서 검사 받아. 우리 진우는 문제 없으니까 너만 검사 받으면 돼. 어머님,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뭐라고? 내가 결정할 문제?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뭘 위해서야? 애 낳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할 거면 왜 결혼했어? 그 말에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결혼이 출산을 위한 계약이었나요? 결혼 1년 2개월 차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진우가 회사에 있을 때 말이죠. 민지야, 문 열어. 어머님, 갑자기 왜?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큰 봉지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임신에 좋다는 한약이야. 3개월치야. 하루에 3번 꼭 챙겨 먹어. 어머님, 저 한약 못 먹어요. 위가 안 좋아서. 위가 안 좋아? 그럼 더 먹어야지. 임신하려면 몸부터 건강해져야 해.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피임약 있나 보는 거야. 너 아직도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결혼했는데 무슨 사생활? 우리 진우 부인인데.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 냉장고를 마음대로 뒤지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제 집인데 왜 마음대로 뒤지세요? 그리고 제가 언제 애를 가질지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 애가 진짜.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주제예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어머님, 저 며느리 그만할래요. 뭐라고? 네, 며느리 그만하겠습니다. 그 대신 귀한 아드님, 어머님께 반품하겠어요. 시어머니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반품이 뭔 소리야?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귀한 아들 데려갔다고. 그럼 이제 돌려드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귀한 아드님, 다시 가져가세요. 그때 마침 진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거죠. 엄마, 왜 여기? 진우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바로 진우에게 달려가서 울기 시작하셨어요. 진우야, 민지가 나한테 반품한다고 그래. 너를 반품한다고. 뭐? 민지야, 뭔 소리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빠, 이혼해요. 뭐라고? 저 더 이상 이 집 며느리 못하겠어요. 그리고 오빠 부인도 못하겠고요.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봤어요. 민지야, 진정해.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진정하라고요? 1년 넘게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오빠, 저는 뭐예요? 아내예요? 아니면 어머님 말 잘 듣는 며느리예요? 아니면 그냥 집안일 해주는 가정부예요? 민지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요? 갑자기라고요? 어머님이 매일 전화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실 때 오빠는 뭐 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라고만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진우야, 이 애가 완전히 미쳤어. 나한테 반품한다고 하고. 네, 맞아요. 반품이에요. 어머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귀한 아들 데려갔다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저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요. 결혼식 때부터 시작해서 드레스도 어머님이 고르신 거 입고, 헤어 메이크업도 어머님 마음대로 하고, 신혼집 살림살이도 어머님이 간섭하시고, 그건 다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정말요? 그럼 제 의견은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나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궁금해 하셨어요? 진우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는 정말 너를 위해서. 오빠도 그만해요. 저를 위해서라면 왜 어머님이 저를 매일 시종 부리듯 할 때 말리지 않으셨어요? 왜 제가 직장 그만두라고 하실 때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야, 이 애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시어머니요? 시어머니면 뭐든 다 할 수 있나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노예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때려보세요. 그럼 진짜 끝이에요. 진우가 급하게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안 돼요. 왜 안 돼? 이 애가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버릇없다고요? 어머님, 저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진우 오빠 아침 차려드리고, 도시락 싸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일주일에 2번씩 시댁 가서 집안일 도와드리고,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라고요? 그럼 진우 오빠는 뭐 했어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물 좀 갖다 줘. 양말이 어디 있어? 저녁 뭐야? 이것밖에 안 했잖아요. 진우가 변명했어요. 나는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저도 이래요. 저도 회사 다녀요. 그런데 왜 집안일은 다 제가 해야 해요? 오빠는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님,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21세기에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뭐라고? 조선시대? 네, 조선시대요. 어머님 생각이 완전히 조선시대예요.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사실 말해드릴게요. 저 그동안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매일 밤마다 화장실에서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진우의 표정이 놀란 것으로 바뀌었어요. 진우 오빠가 어머님 말만 듣고 제 말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을 때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제가 결혼한 건지 어머님한테 시집 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민지야.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들 다 기억해요. 귀한 아들 데려갔으니까 며느리 주제에 애도 못 낳으면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다 사실이잖아. 우리 진우는 정말 귀한 아들이고 너는 며느리고 애는 또 언제 낳을 건데. 사실이라고요? 그럼 저한테 물어볼게요. 어머님 아들이 저보다 뭐가 더 귀해요? 뭐라고? 진우 오빠가 저보다 뭐가 더 특별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오빠만 귀하고 저는 그냥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귀한 아드님,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뭐? 네. 진우 오빠 밥도 제가 안 해주면 굶어요. 빨래도 제가 안 해주면 입을 옷이 없어요. 청소도 제가 안 하면 집이 쓰레기장이 돼요. 진우가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어요. 민지야, 그건 너무한다. 너무해요? 사실이잖아요. 오빠 혼자 살 때 집 어떻게 생겼는지 저 봤어요. 쓰레기 산더미에 곰팡이 핀 음식 그릇들. 그건 오빠를 제가 챙겨드렸는데 어머님은 계속 제가 귀한 아들을 데려갔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진우 오빠. 저한테는 꿈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상관없다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과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냥 어머님 아들 뒷바라지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만의 인생이 있어요. 진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결혼했으면 가정을 우선으로. 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건 저뿐이에요. 오빠는 왜 가정을 우선으로 안 해요? 왜 집안일을 안 도와줘요? 왜 어머님이 저를 힘들게 할 때 제 편을 안 들어줘요? 결혼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왜 희생은 저만 해야 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정말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럼 넌 뭘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주길 원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존중만 해주세요. 존중? 네. 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봐주세요. 어머님 아들의 부속품이 아니라 민지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진우 오빠도요. 저를 어머님 말 잘 듣는 며느리로 보지 말고 오빠가 사랑한다고 했던 민지로 봐주세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제 결정을 말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진우 오빠. 저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지야. 1년 넘게 정말 열심히 해봤어요.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정말 애썼어요. 하지만 안 되겠어요. 저를 바꿔달라고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 성격도 바꿔야 하고, 제 꿈도 포기해야 하고, 제 인생도 포기해야 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그래, 그럼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네, 나갈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귀한 아드님도 데려가세요. 뭐라고? 어머님이 키우세요.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세요. 어머님이 할 수 있죠? 진우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민지야, 그건 아니잖아. 왜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보다 진우 오빠를 더 잘 아시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직접 해주세요. 왜 저한테 시키세요?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었어요. 진우가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민지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 오빠, 1년 넘게 대화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한 번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건 오빠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저와 어머님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진우가 머뭇거렸어요. 대답 못 하시네요. 그게 답이에요. 민지야,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엄마고 저는 뭐예요? 바꿀 수 있는 존재예요? 오빠,
어머님은 오빠한테 유일한 엄마지만 저는 오빠한테 유일한 아내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 말만 들어요? 진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오빠도 어머님과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내는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엄마는 하나뿐이니까. 저는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따라와서 말했어요. 민지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오빠, 저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매일 밤마다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해야 해? 이미 늦었어요. 왜?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앞으로는. 오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식이었잖아요. 엄마한테 말해볼게. 엄마를 이해해달라.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한 번도 엄마가 잘못했다, 민지 편을 들겠다는 말은 안 하셨잖아요. 진우가 할 말이 없었어요. 오빠, 저 내일 이혼 소장 넣을게요. 민지야, 1년 넘게 참았으니까 충분하죠?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서 소리쳤어요. 야, 이 애가 정말 이혼하겠다고? 내가 뭔데 이혼을 해? 우리가 이혼해주겠다고 했어. 법적으로는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감히 우리한테.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다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배웠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화가 나서 손을 들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진우가 말렸어요. 엄마, 그만해요. 그리고 어머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키우신 아들, 이제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 아들 뒷바라지 못하겠어요. 가방을 다 싸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지야, 정말 이게 끝이야?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네, 끝이에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네, 후회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왜 이제야 이런 결정을 했나 후회하겠죠.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우 오빠, 그리고 어머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어머니와 아들 둘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이제 저만의 인생을 살겠어요. 문을 닫는 순간 제 어깨에서 엄청난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혼 수속을 밟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비난하셨죠.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버릇없어서 쫓아냈다. 요즘 애들은 인내심이 없다는 식으로 소문을 냈어요.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좁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민 공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해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어요. 아무도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요. 전화벨이 울려도 시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자유로워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족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면서까지 함께할 필요는 없어요. 귀한 자식이라는 말 뒤에 숨은 이기심을 보세요. 정말 귀하다면 스스로 설 수 있게 키웠어야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귀해요? 지금 저는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게 됐어요. 결혼했을 때는 집안일 때문에 야근도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혼자 여행도 가요.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그 외로움이 결혼했을 때의 절망감보다는 훨씬 나아요. 외로움은 언젠가 채워질 수 있지만 자존감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귀한 자식이라는 말로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꿈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을 바꾸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자식입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희생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착취예요. 자신을 지키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래야 진짜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